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파면의 기쁨 지난 금요일부터 즐겁게 잘 누리셨습니까? 회식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축하하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파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헌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헌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터뜨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지 한번 영상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안 되셨나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연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 네, 빛의 혁명. 새봄에는 새 나라로. 예, 우리 새 민주당 나라로. 조국혁신당 좋습니다.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네.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개헌이라고 하는 핵폭탄이 느닷없이 지금 튀어져 나와서 여러 가지 잠시 탄핵 파면의 기쁨과 아직 윤석열이 퇴거도 안 했는데 한남도 공관에서 네. 많이 헷갈려들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잘못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이 돼버리고 그렇죠. 네. 개헌의 필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윤석열이 아직도 지금 활개치고 다 돌아다니고 있고 아직 방도 안 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까지도 갈 길도 멀지만 아직 수계가 방도 안 뺀 그렇죠. 한남동에 방도 안 뺀 상황에서 지금 헌법 개정으로 딱 가버리면 결국 이제 국면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고 네. 그들이 계속 제일 원하던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이거는 뭐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여야 정치인들과 협의를 많이 거쳤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럴 때 국민들하고 마음의 간극이 벌어지면요, 네.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주파수를 계속 맞춰가면서 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다시 드리고 싶네요. 총론에서 하여튼 타이밍이 아니다. 네. 네. 소장님. 맞습니다. 예. 뭐 우은식 의장님의 진정성은 뭐 충분히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헌을 제안한 순간 여야 지도부는 사전에 상당히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네. 여당에서도 뭐 반발이 나왔지만 특히 야당과 또 우리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에 집중해야 된다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은식 의장이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같은 야당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리 광장을 빛냈던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개헌 좋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을 제안하는 순간 개헌으로 논의가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개헌을 할 거냐 말까 하는 논란으로 에너지를 또 낭비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중요한 절대 때문에 네. 충분한 수기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집중을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미 개헌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은식 의장이 빨리 제 진정성은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선 때 개헌 투표 같이 하자는 것이 어렵다면 네. 차기 정부가 바로 국회에서 개헌 준비를 할 테니 차기 정부에서 바로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시작하자마자 호수의 달그림자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아이고. 고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그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근데- 이제 타이밍도 안 맞는데, 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 정말 탄핵 네. 파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하다 보니까 배경이 뭐냐에 네.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원식 의장님의 우국 충정이셨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크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만 네. 국민투표를 그렇죠.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40 며칠 한 50 며칠 남았는데 50 며칠 안에 30일을 저 국민투표 붙이려면 공고기간 빼고 나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위헌 판결 받은 국민투표법을 계속 그걸 준용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경험이죠. 네. 우리가 이제 48년 반민특위 때도 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까지 1년도 못 갔어요. 예, 48년에 만들어서 만 1년을 못 갔어요. 반민특위가. 그리고 뒤틀려 버렸고요. 또 한 번은 87년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다시 군부 독재가 연장돼 버리는 그런 반동의 시간이 또 왔었고 또 2017년에 우리가 또 촛불혁명이 있었지만 또 5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되치기 당해서 나라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세 번의 역사를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 개헌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국충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게 좀 전에 웹발신으로 받았는데 우원식 그 의장 쪽에서 이제 입장을 낸 거라고 하면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보좌진들 단톡방에 올라온 거라고 맞다라고 하는데요. 페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자막으로 좀 한번 잠깐 준비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이 타이밍으로 도저히 안 맞는다, 상황상 안 맞는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법, 단적으로 국민투표법에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대선은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서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4월 10일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지 뭐 된다 뭐 이런 논리 때문에 서두른 것 같은데 서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더 패착이 된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날 파면 났고 토요일 날 진짜 그걸 이제 시민들 빗속에서도 축하하고 사회대결로 이제 나가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윤석열의 재구속. 네. 그다음에 김건희가 또 무슨 짓을 저지 모르니까 김건희 특검이든 김건희 출국 금지. 그다음에 그동안 정말 내란을 극악하게 선전선동했던 자들에 대한 단죄. 국민들이 이걸로 이제 마음이 가 있는데 개헌해야죠. 언젠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하필 지금 그 국민투표법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발표했냐. 그 일요일 날. 그래서 대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시 한번 우원식 의장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생명권, 안정권을 대폭 강화하고 또 우리 5.18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요랑쟁 같은 거 집어넣고 뭐 반민특위 정신 뭐 이런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제안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제안하는데 주권자들의 반응과 우리 특히 야당의 반응이 싸늘하거나 비판적이면 빨리 접는 게 우원식 의장이 앞으로도 국회를 운영할 때 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의 비판도 무섭네요. 매섭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매서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 강도가 주권자는 클 수가 있겠구나.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진짜 내란 세력 청산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경제 민생 살리기 올인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엄청 큰데. 그렇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느닷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우선 그 조국혁신당 입장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헌 자체는 찬성을 개헌 하는 거고. 자체는 네네. 저희들이 창당할 때부터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된다. 사회권이 대폭 강화된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작년 총선 때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이 전혀 우리가 한 고비만 넘어갔지. 그렇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일정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에 네. 개헌이라고 하는 블랙홀을 던지면 새로운 시작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스타트에서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배경 설명 주셨는데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최근에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내란 사태 와중에 그렇죠. 그게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폐악질이고 그자들이 정말 파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네네. 마치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야가 다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던 여야의 전직 중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줄기차게 권력구조 개헌, 뭐 내각제, 뭐 타협,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국민이 거기에 야, 친이쿠 때 와중에도 물타기 하는구나 하고 열받아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사람들이 막 토론회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의원실 의장님이 그런 사람들 뭐 행사에도 축사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의심 받는 거예요. 호수의 그 사람들이- 달그림자님께서 네. 뒷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심이 시켜서 있어요.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자들이 최근에 창골대가 있었으니까 네, 네. 그 내란 종식에서 그 사람들은 한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피켓을 들어봤어요. 예. 와서 뭐 풍찬 노숙을 그렇죠. 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배경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시점이나 배경에 있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헌정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원로분들. 예. 네네. 원로분들 그리고 마치 뭐 이재명 대표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정치권에서 지금 뭐 훈수를 두시는 원로분들께서 이제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방송들 통해서도 많이 하시고 말씀드렸던 헌정회가 뭐 관련된 행사도 많이 치르고 이러면서 그 보수 언론의 그 리듬에 계속 맞춰주고 네. 있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 안 좋은 그 불신의 씨앗이 네. 생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님의 어제 그 내용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 가다 보면 뭐 돌출적인 일도 있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촉각을 계속 곤두세우면서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김쭈쭈님께서 우원식 닥치시오 등등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격앙된 또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도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해서 내란 세력을 종식시켜야 되는 지금의 웬 뜬금포 개헌이냐. 위너 다이렉트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대부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나 주요 의원님들의 반응도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네네. 유일하게 단선 달아놨네요. 보니까 예, 예.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네.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대신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보다는 5.18 민중항쟁 정신을 수록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오히려 좁혀서 네네. 한다면 그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정신을 계승해서 사실 조국혁신에 제안한 반헌특위도 네네. 개헌엔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 국회에서 반헌특위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특별법 네. 통과되든 안 되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서 차라리 얼른 할 거면 하자라는 유일한 단서는 달아놨네요. 지금 신문도 보니까요. 그렇죠. 언론도 예, 보니까. 예.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그 헌법 전문을 5.18 정신을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제안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의 국힘도 찬성을 했었죠. 네. 이준석이 앞장서 가지고 이준석이랑 한동훈까지는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했었기 예.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내란 척결, 내란 세력이 쌓아놓은 그야말로 거대한 오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네. 최고위원들도 거의 비슷하고 다 그런데 좀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우원식 그 국회의장 페이스북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문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국회 양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개헌은 재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이번 대선부터 개헌이 시작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릅시다. 적극적 협의를 당부합니다. 자, 소장님, 저 지금 써져 있는 저 문장 그대로라면 양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명히 지금 저 이재명 당 대표는 그런 거에 이 시점에 하는 건 동의 그렇죠,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고 그랬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인데 아직 그런 입장 못 본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그래서 뉴스를 지금 검색해봤는데 없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다면 네. 네. 했다면 여야 지도부가 네네. 그럼 국민투표법은 일단 개정해보자라는 이야기는 했을 수는 있겠죠. 국민투표법만이라도 일단 개헌 투표 여부는 또 다음 문제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문장 52분 전에 올라온 그렇죠.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국어를 잘 못 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를 조금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저 문장 그대로라고 일단 보면요. 당 지도부가 양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양당 지도부가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개헌까지를 같이 처리하자는 거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소한 네. 저 정도 사안이면 예를 들어서 원내 뭐 의총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지금은 네. 이번 주 안에 만약 국민투표 개정을 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예. 또는 저 중대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려면 오늘 최고위원회뿐만 아니라 예. 오후에 의총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조국신당도 의총 열고 네. 의총 열어서 당연히 집중 그럴 것 토의를 같거든요. 내란 종식을 주요 주제로 하되 정말 이번 주에 국민투표 개정이 가능해서 사전투표를 가능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 의총으로 정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제안을 해야죠. 역제안을 해야죠. 예. 그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라든지. 근데 예. 권력구조 개편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질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온투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이나 6.25 항쟁 정도 집어넣는 거 예, 대선 때 예. 하자. 그냥 끊임없이 역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거기까지 했네요. 예. 비상계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조항까지는 넣을 수 있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한 온투포인트, 투쓰리포인트쯤 되는 거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의총을 오늘 안에는 야당들이 다
의총을 열어서 지금 정세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만큼이 어디까지를 아주 진지하게 치열하게 바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뉴스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예. 권영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제안을 수용한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사실상 환영 입장이죠. 네네. 지금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 적극 동의한다. 근데 그분이 당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지금 뉴스에도 당 이쪽 그러니까 저 국힘은 이미 동의를 한 거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동의한다는 내용은 지금 뉴스에서 못 찾겠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장께서 무슨 가짜 뉴스를 생성할 그런 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한다 뭐 이걸 갖다 네. 확대 해석했다. 예. 그렇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마지막 네. 제안이겠죠. 네. 자 이번 주에 그럼 국민투표를 개장해보자라는 마지막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진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로는 안 나오네요. 예, 뉴스에 네. 없는데 지금 저런 황당한 또 이제 헌정 회장께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동의한 것처럼 미리 선수 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개헌 자체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네, 입장. 예, 지금은 예.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다. 분명히 입장을 했는데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안하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해석이 나오네요. 지금 뭐라고 네. 해석이 나오냐면 참 조금 황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해석입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개헌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의미를 네.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렇게 의미를 부여한 건 맞는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개헌을 이번에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의했거나 그런 식의 의견을 얘기한 게 전혀 없는데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네. 저건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확대 해석입니다. 예. 예. 확대 해석이고 그 개헌법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늘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환영 입장을 딱 내는 순간 이번 개헌안은 개헌 논의는 깨졌다. 네. 네, 네. 예. 왜냐하면 저자들하고 지금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얘기할 수 있는 헌법을 고친다는 최소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자들하고 지금 그 한 번도 반성하지도 않고 국민께 사죄하지도 않는 예. 그래서 계속 어게인 윤석열 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자들과 예. 우리가 마주 앉아서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됐다. 예. 라는 생각, 정치적으로도 네. 그런 뭐 절차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깨져야 맞는 것이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원식 마이 급했네 까꿍까미님께서 그리고 대부분 지금 뭐 엄청난 비난이 예. 뭐 소위 이제 쌍욕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예. 윤석열은 방을 안 빼고 있고요. 지금 4일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불법 점거예요. 네네. 지금 아직 국가 주요 잉크도 안 말랐고 기능시설을. 방도 안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건설이 무슨 장난치지를 못하고 네네. 야당 지도부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다는 흉한 소문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저는 사퇴할 줄 알았거든요. 네. 보통 자기 1호 당원 자기들이 비호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렇죠. 재신임을 하더라고 이 자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김상욱 의원 탄핵하는 김상욱을 몰아내자라고. 네. 이게 주말 사이에 이제 우리 국민에 들려온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더 몰아치고 더 단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요일 날 갑자기 개헌 제안이 있었으니까 아니 차라리 네. 여야 지도부나 야당하고 미리 공개적으로 네, 네. 국민들 앞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거쳤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마치 이제 예. 지금 국회의장은 물 밑에서는 많이 어떤 논의는 한 논의는 것처럼 했겠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니까 야당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의장님한테 동의를 한 거겠지. 예. 이번에 바로 하자 이런 동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헌법학회 회원으로서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만 놓고 보더라도요. 네.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당장 용산 집무실은
범죄 현장이에요. 네. 한남동도 범죄 현장이잖아요. 당연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폴리스 라인을 노란 띠를 쳐놓고 네. 네. 다 저 임기 끝나자마자 다 몰아내고 여기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급한 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야 되냐, 어디 그러면 네. 임시로라도 딴 데를 또 해야 되냐, 네. 공간 관저도 또 뭐 어디 총리 공간을 해야 되는 거냐, 한남동을 누가 가겠어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못 가죠. 등등등 이런 시급한 일도 네. 이번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하단 네.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 땅땅땅 되면 그게 뭐 3일 밤일지 4일 아침일지 네. 새벽일지 모르지만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직무 시작이잖아요. 네. 바로 출근해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네. 어디로 가느냐서부터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네. 이 와중에 개헌 논의를 섞어 놓으면요. 네. 바로 그들 변수가 많아질수록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지금 그 친이 쿠데타 세력들 네. 윤과 김묻은 세력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조중동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당연하죠. 말씀하셨듯이 내란의 과정 속에서 이 쌍권청 국힘의 지도부 쌍권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들이 다시 대표로 나와가지고 개헌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하죠. 예? 당연히. 어, 이들이 그 내란에 윤김 묻은 세력들이 주체로 테이블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란 세력이 개헌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원식 원장님이 저렇게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거실 이유는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죄 그리고 내란에 대한 역사적인 퇴행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그러한 것은 절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네. 그러한 지도부가 나와서 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죠. 어떻게 어제 저녁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내란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계속 동조하고 그리고 계속 뒷바라지했던 사람들,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들의 뒷배가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개헌 논의에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네네. 말이 안 됩니다. 기왕 이게 어차피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고 논의가 나왔으니 사실은 이런 논의는 길게 하고 많이 할수록 사실은 키워주는 꼴인데 어쨌든 종지부를 한번 찍는 의미에서 다른 주제 다 우리가 치워버리고 이거에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논의를 오늘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짜 원포인트가 하려면 정말 합의를 하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원포인트라고 걔들은 하면 여기서 원포인트는 이재명 어떤 대통령-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표적으로. 5.18 강조민주당 정신의 수록이나 비상겸 요건 강한데. 그건 그들도 급하다고 생각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받을 거란 말이죠. 저자들은 원포인트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시대나 또는 범야권 대통령 시대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만 그럼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게 확인이 되면 오늘로 정리를 해야지 의총을 열어서 의 시장의 제안을 알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받는다 저자들은. 그리고 그 개헌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권성동 권영세는.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오늘 얼마나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논의를. 네네. 실무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두 가지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한두 가지만 놓고 팩트를 전제를 하고 그다음 아주 논의를 조금만 더 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이게 뜬금없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소위 성문헌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문헌법이냐 불문헌법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뭐냐면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은 소위 10조 수정헌법 10조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후에 1776년 권리장전 이후에 등장한 10 클로즈라고 그러죠. 그 10개 조항을 놓고 나머지는 개별 어떤 행위가 생길 때마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어멘드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갖다 붙이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를 채택해서 성문헌법이죠. 글자에 써 있어야만 그게 나머지 법률 하위에 적용이 돼서 가는 완벽한 글자에 써 있는 성문. 그러다 보니까 연성헌법이냐 경성헌법이냐 할 때 대한민국 경성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고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은 완벽히 경성헌법입니다. 글자에 박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 리비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완벽히 때려 엎어야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포인트 이런 걸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경성헌법을 어느 한 조항이나 한 문구를 위해서 원포인트를 한다?
택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헌법인데. 진짜로 고쳐야 될 내용의 다음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싸우다 동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문 개정, 전문가 본문 개정이 6번 있었어요. 80년도에 5공화국, 그 다음에 87년도에 6공화국. 그래서 이제 6번 그 본문 전문 개정이 있었고, 부칙 개정까지 해서 9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 6공화국 87체제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헌법 전문에 보시면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오고 4.19 그렇죠. 우리의 한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저들이 뉴라이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국절 논쟁을 땡기면서 불을 지피면서 그 앞에 전문도 다 바꾸려고 그러고 실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으로 48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려면 전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당장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번에요. 기왕 개헌을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12.3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내란에 한거한 불의에 한거한 눈보라 맞으면서 키세스한 저항한 국민 정신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18도 넣는다면 당연히 이번 12.3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거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보나마나 네. 48년으로 건국절 하자고 덤빌 사람들인데 그럼 우린 당연히 이번 12.3 것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4.19도 넣고 5.18도 다 넣으면.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숨통을 틔워줄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숨통을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벌어주게 되죠. 이걸 한다면. 예, 이런 잘못하면. 논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김성훈을 구속을 못 시켜가지고 김성훈에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똑같은 거죠. 예, 국힘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했던 그 동안의 이 죄과를 당연히 그 죄과에 대해서 물어야 될 때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역사에서 그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정말 제일 중요한 시점에 그 문제를 벌어진 자들에게 정확하게 단죄를 해본 역사가 없어서 그 역사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다시 그 내란 세력,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바로 했던 것이 12.3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역사적으로 했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이 얘기를 우리가 넉 달 넘게 계속 해왔거든요. 네. 우리가 다시는 절대 전두환을 용서하지 말자. 전두환 같은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말자.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의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는 거고 국민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딱 끝나고 나서 한 곱이 딱 넘기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숨통을 틔워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개헌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맞습니다. 블랙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대선보다 훨씬 더 그 빨아들이는 게 네.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제안하는 순간 개헌의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죠. 개헌의 내용을 무엇을 할 거냐, 네. 이게 논쟁이 세게 붙기 때문에 네. 지금 내란 종식으로 에너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그래서 시점이 안 좋았다고 봅니다. 시점과 절차가 안 좋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정무적으로 볼 때 이들의 저희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다, 내각제다 또는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다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요. 얼렁뚱땅 지금 이 대선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섞어서 2달 만에 그것도 밀실처럼 소위 전문가 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뚝딱 처리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정무적으로 보면 마치 제 세력은 다 찬성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반대한다는 식의 그게 논리가 전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황당하게. 이게 전혀 그런 구도가 아닌데도 맞습니다. 마치 역사가 앞으로 가는 걸 이재명 대표는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황당한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죠. 오은식 의장이 저는 오늘 안에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세요. 벌써 네, 그러니까 네. 어제부터 난리가 네. 났어요. 모든 SNS 다 제가 찾아보면 동력을 이미 잃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기 이재명 시대든 범야권 새 차기 정부에서 처음에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차라리 일요일 날 오은식 의장이 국회 안팎에 반헌특위를 설치하자.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처럼 이 반헌법, 그다음 민주헌정 파괴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기록을 제대로 남기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런 제안.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의힘은 단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뭐 반성이라고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무슨 뭐 얼버무렸죠, 얼버무려. 아니 반성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뭐 유감이라는 식이잖아요, 식이 많아서. 네, 아니 사과도 이제 예. 대사과 집어 던진 거고. 예, 예, 예. 더군다나 두 번째 어제 나온 거는 완전히 이제 불복하는 내용. 저 그렇죠. 한남동에서는 그러고 앉아 있고. 예. 국힘에서 언제 무슨 그렇죠. 사과를 했어요? 윤석열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해야죠. 네, 네. 빨리 방 빼고 진심으로 국민한테 국회와 국민한테 사죄하시오. 그리고 반헌특위 만듭시다. 이참에 네. 반민특위를 개성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국힘 지도부를 불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네들의 1호 당원한테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게 해라. 그렇죠. 승복이란 단어, 승복 프레임을 당신네들이 몇 달째 계속 가져가면서 야당에게 특히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승복하라고 계속 압력을 행사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자가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민주주의를 봤을 때 내란 수계이지만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도록 너네들이 가서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광경을 보면서 뭐가 많이 생각나냐면요. 우리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영화 레미제라블 장발장 잘 네. 아실 거예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났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공화정이 곧 펼쳐진다라고 생각하고 만세를 부르고 며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가 생겼습니까? 지롱드파, 소위 온건파들은 일부 화해하고 뭐 협력하고 왕정에 저기 했던 그 복무했던 놈들을 뭐 품어주고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이제 지롱드파가 나왔고 그 뒤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급진적으로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코뱅 그래서 이제 자코뱅이 왼쪽에 앉고 지롱드가 오른쪽에 앉으면서 이제 좌우라는 게 또 그게 좌우의 생기기도 했죠. 시온이라면서요. 예.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온건하게 뭐 이런 논의가 막 가는 중에 소위 테르미도르파라고 그래서 부르주아 네. 이 잔당들이 또 바로 득세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하면서 네. 하는 사이에 그들이 또 증거인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언 논의 틈바구니에서 또 기회를 봐서 예를 들어서 친일파가 척결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친미파 네. 됐다가 또 주도권 기득권이 네. 되듯이 결국 프랑스 대혁명도 1789년에 성공을 하고도 1794년이 돼서야 그 자코뱅의 그 거두였던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이 이 단두대에서 처단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공화정의 시대로 이제 간신히 넘어가는 이런 아주 피해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현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우리 민중들은 그날 저도 생중계를 3시간 반 하면서 안국동 예. 광화문에서 만세를 불렀죠. 우리 세상 이제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진정한 국민이 주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런 논의를 하면요. 그 틈바구니에 저 기득권들이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득권들은요. 기득권을 지키는 그 관성에 있어서는요. 집요하죠. 정말 집요하고 탁월해요. 네. 막 저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악은 늘 부지런하다. 그렇죠. 악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런하게 말씀하셨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유 저기 지난주 방송 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난다 예. 8대 0이다라고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번
아주 쾌도남마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예. 아니 그래서- 너무 예. 정말로 아니, 어이가 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다 속 시원하게 너무 정리가 잘 된다고 네. 난리 났어요. 제가 국회의원분들하고 민주당에서요 개헌 모임을 해요. 네. 개헌 동의한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개헌해야 된다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그 산더미 같은 똥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오물을 제거를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가는 스타트 라인에 그제서야 올까 말까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논의를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조중동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들이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관심이 잠시 멀어질 수 그렇죠. 있죠. 그 사이에 뭐 별의별 일을 다 버리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지금 어제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요. 예. 개헌으로 논란이 크게 붙으면서 이거 자체가 이번 제안의 부적절성을 증명하는 거죠. 거기에 네. 뭐 만약에 진짜 4년 중임도 아니고 뭐 내각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시간을 막 하고 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내각제 그 틈바구니 더군다나 네. 국회가 뭐 저 총리 총리를 지명권 선출한다. 벌써 네. 이미 뉴스에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지금 이 타이밍에. 그 흐름상으로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 끝나야 됩니다. 진짜로 예, 오늘 끝나야 예, 되고 예, 예. 사실은 오늘 오전에 끝났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니 저렇게 게 의장님이 저렇게 메시지를 내니까 본인이 계속 그러니까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거죠, 우리 이게. 범야권 정당들이 오늘부로 의총 빨리 열어서 깔끔하게 딱 마무리하고 지금은 내란 종식으로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사과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전면적인 규탄. 그다음에 김건희 빨리 특검법이든 구속이든 하자. 그다음에 윤석열 재구속도 시켜야 돼요. 당연하죠.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해놨다니까요. 군사반란죄,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이라도 영장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개헌으로 우리가 쏙 분위기가 있으니까 검찰은 또 이럴 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안 하죠. 일 안 하고 딱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범야권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아 좋아요. 사상 최대치로 네, 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반면에 저 극우 세력들의 결집도는 완전 이완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결집이 됐을 때 그들이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거 오물들을 제거를 하는 그렇죠. 동력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조로 이르는 우리의 결집도를 가지고 사회 전진, 대한민국 전진을 위해서 그 에너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재정비 시간을 줘버리는 아침에 거죠. 적들에게 안 재정비 그래도 시간을 주는 맞습니다. 겁니다. 뉴스공장 그 김어준 그 공장장이 모멘텀을 탈취해가는 거다라는 표현을 아주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 네. 그 모멘텀을 우리는 지금 내란 세력 척결의 모멘텀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물줄기를 돌려버리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러라도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수요일 날 방 뺀다고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 방 빼라. 그 부분. 라고 해서 네네. 지금 3시에 한남동에 가서 방 빼라고 저희들이 지금 시위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 이렇게 우리가 꼭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논점이 흐려지면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저희들은 오늘 3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아내랑 어제 밤에 10시쯤에 이제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한남동 바로 아, 카페를 가보셨군요. 갔어요. 예, 공관청 딱 입구도 예. 가서 한참 경찰들 수고하신다고 예. 인사도 하고 딱 5명 있었어요. 네. 1인 시위 피켓 3명 있었고요. 네. 2명은 거기 쭈그려 앉아서 이러고 있었고 정말 딱 5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직무하기 싫어갖고 빨리 나가래갖고 전날 나고 임기 전 하루 남겨놓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면요. 네. 이게 임기 다 하기 전에 이틀 전인가 네. 간이 화장실을 그 관저 앞에다 설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개방한다고 그러고. 예, 개방을 앞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도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 줘도 되는 합법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한테 그런 짓을 한 자들이 네. 지금 4일째 저는 지금 우리 오늘 오후라도 3시에 조국회의장 안 나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도 논의를 했거든요. 오늘 오후라도 몰려가자. 예. 방 빼. 김건희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방 빼라. 4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스크린 골프 치고 술 퍼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죠. 치운이라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범죄잖아요. 제가 예산 이제 낭비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0여일 버틸 거다. 왜냐면
증거인멸을 완성을 네, 해야 나올 거 완성해야죠. 아니에요. 네, 예. 그 티끌 하나라도 자기들 마음에 좀 걸리는 거, 꺼름칙한 거를 다 제거해야 나올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관제에서 불법 공사 여러 가지 해놨잖아요. 네네. 국민에 거짓말 쳤잖아요. 뭐 스크린 네. 구별장도 없다, 뭐 드레스장도 없다. 근데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증언을 했잖아요. 공사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무슨 팔각정도 갖다 놨잖아요. 네네. 정자도. 네, 그렇죠. 광주 베일날레 전시품. 예,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갖다 놨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시간끌을 그 핑계로 보면 제가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었지만 반려견, 반려모 18마리란 말이에요. 네. 이 18마리를 어쨌든 그것도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고 나온다니까요. 네. 그들하고 갑자기 떨어져라 하는 것도 좀 너무나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냥 일반 감성으로 보자면. 네. 그런 걸 핑계로 다면서 얘들을 보호할 뭐 장소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핑계를. 예.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제 뭐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는 아크로비스타를 하나를 살려고 해요, 경호처가.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 예, 근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집을 사야지만 경우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산다고 해도. 뭐 근처에라도 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빨리 투입해 가지고 네. 국고 낭비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받은 제보로는 아크로비스타는 임시로라도 간다 떼밀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5명밖에 없는 걸 자기들도 확인했잖아요. 이게 네. 우르르 몰려와서 한남동 일대를 다 에워쌀 줄 알았더니 개미새끼 하나 없어졌잖아요. 네. 서울 시내 예를 들어 외곽 뭐 내곡동도 서울 시내죠. 저기로 보면 행정구역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평창동 류에 그런 이제 주택이 있는 곳 네. 이런 데로 해서 찾아서 가려고 한다.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남동 공관이 약 4,000평 된단 말이죠. 거기서 실컷 술 퍼먹고 뭐 노래하고 스크린 골프 치고 했던 사람들이 아크로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저 못한다고 그 관성 때문에 보나마나. 근데 그래서 예. 근데 사면 국고를 들여가지고 이 경호시설들을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고로 해줘야 되는 지금 그거 예우 이미 다 박탈된 거 아니에요? 아니, 경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아, 예산들은 경호시설. 투입이 되는데 그게 100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지난번에 하고 있다. 127억 책정했다가 한번 예. 박살이 난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자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들인데 곧 2명 다 구속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되면 경호가 왜 필요했어요? 대한민국 맞아요. 가장 안전한 맞습니다. 경호로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서구치소로 네. 가는 겁니다. 제발로 네. 가도 아, 좋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네. 직권 구속도 가능하다 그러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파면됐으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 없이 그 파면 전에 여러 고려를 했는데 지금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보장해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방어 전략을 세웠겠어요. 그렇죠. 네.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댓글 정말 화가 나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오늘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서 스픽스 긴급 편성에 대해서도 많이 너무 관심 좋았습니다. 교수님 가져주시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기왕 헌법 얘기 네. 나왔으니까 마지막 하나 실무적으로도 네.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죠. 보세요. 전문 네. 10장 130조 네. 부칙. 그러면 그 130조 중에서 87년 이후에 지금 87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한 38년쯤 된 건가요? 네. 37년, 38년, 네, 그 정도 됐네요, 대략. 그 사이에요. 인터넷이 등장했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AI, 뭐 로봇,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 헌법상에 담아낼 수가 없죠, 다 그런 것들이 네. 이 시대 변화상을. 거기에다가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이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민주주의가 아주 이제 극에 달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 시대의 변화상을 어쨌든 헌법이 모든 걸 다 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아주 추상화로 압축해서 다 담아내는데 네. 2달 동안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얼렁뚱땅해서 이 2달 안에 이게 과연 될까요? 대선도 치러야 되고 하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달도 아니고 뭐 20일도 안 되는 그렇죠, 시간 동안에 그렇죠. 해야 되는 맞죠, 거잖아요. 실제로는. 국민께 이제 사실상 그 공표하기 전에 네. 30일 전에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예. 헌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7공화국의 헌법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네. 대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조문화 작업까지 다 한
했습니다. 아, 참, 또 생각났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여기 조국혁신당에 반은 발표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저희들로서야 준비를 다 해놨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게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한 반발짝 정도만 앞서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맞지.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세빙선이라지만 국민들 생각과 국민들의 염원은 이쪽에 있는데 개헌을 가야 된다고 던져버리면 이건 세빙선이 아니고 그냥 돛담배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문화 작업을 다 해놓고 네. 헌법 전문단까지 다 구성해가지고 했지만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국민들과 멀어지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당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공수처, 검찰, 경찰 국수본 해서 사건 논쟁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았고 기소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나왔고 네.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다 지금 공수처 개혁 등등이 이제 다 화두로 떠올라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 기소는 네.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을 어쨌든 뭔가를 바꾸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네. 개헌을 굳이 한다면 그러면 검찰, 공수처, 국수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그 논의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것도 거꾸로 헌법에다가 제대로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소는 뭐 기소청만이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데 예.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개헌할 때 그대로 냅두고 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실무로 들어가 예. 보면 네. 도저히 이 기간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공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원 교수님의 총정리로 이제 개헌 논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누가 국민의힘이- 어느 분이 카오루님께서 네. 교수님 화나셨네. 네, 그러니까 네, 화났습니다. 굉장히 원하시는 분인데 국민의힘이 또 속보로 보니까 이재명이 개헌 거부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걸로 지금 또 소재로 삼아요. 아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것처럼. 걱정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개헌은 새 정부에서 하자. 대신 공약으로 네. 개헌의 내용을 제시하는 경쟁을 하자, 선의 경쟁을 하자.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선택받은 걸 중심을 하자.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야 된다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끝났어요. 신규선임의 개헌 남마로. 이 개헌에 네. 대한 논의는 끝내고요. 예. 오늘 이제 방패 하러 가시니까 네. 언제쯤 기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최대한 늦추겠죠. 근데 어제 메시지가 보면은 진짜 뭐 황당하게 거의 불복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어제. 아, 극우 세력을 마지막까지 선동하고 있대요. 네네. 아니, 창당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알것 지금. 같아요. 예. 아니, 본인은 윤상현이 방금 밝힌 것은 네. 본인은 거절했다는데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니들이 나 버리면 창당한다 이놈들. 그러니까 끝까지 폐악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저랑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밝혔던 공개를 드렸던 예화랑건 고발해 주셨어요. 예. 가로수길 예화랑건이 얼마나 재밌게 앞으로 가냐면 이게 불법 선거 사무실로 밝혀지면 아직 이제 공소시효 4개월 남았고 지금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다시 개시됐어요. 민간이 예,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시계가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냐면 요걸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완전 발목 잡혔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니네 국힘 내 말 안 들어? 마음대로 해봐. 나 이거 터트릴 거야. 그냥 공개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불법 사무실로 썼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힘이 400억을 400몇 물러내야죠. 국힘이 맨날 민주당 보고 그랬죠. 예, 당사팔해야 된다. 당사팔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지금 당사팔해야 예. 된다. 이거.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자기는 손해봤다. 네. 23억 벌었잖아요. 그런데 네. 손해봤다. 그냥 거래한 것은 신한 계좌를 통해서 몇 번에 불과했다. 거짓말을 다 다 한 거짓말이죠. 거잖아요. 그게 허위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6개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6개월인데 공직선거법 6개월인데 그때는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선거 치르고 2달 후에 그러니까 취임을 했죠. 그래서 네. 2달이 그냥 날아갔죠. 예. 그게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그거 빨리 수사해서 이제 기소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예, 그리고 그걸 기소를 하게 되면 국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민주당에게 계속 제기했던 그 문제.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대선 자금, 예. 이게 국고 어디까지 환수. 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예. 것 같냐면요. 대선 그대로 돌려줘야죠. 후보 결정할 때 그래 니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2판 4판이란 말이죠. 그럼 너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후보를 하려고 그래? 마음대로 해. 얘 터트릴게. 네. 협박이 될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개입을 나경원이를 불러다가 네. 벌써 개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니들은 대선 후보 되고 싶은 자들이나 나한테 와라. 그렇죠. 기어라. 우리한테 추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또 윤상이 또 만났어요. 보니까요. 네, 네. 계속 방 뺄 생각 안 하고 국민의힘을 통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부터까지 버림받으면 진짜 버림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협박할 수단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례를 토해내야 되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가 어마어마한 고발해놨습니다. 제안. 아니 내란 속에 전임 대통령이 관저 정치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단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예. 봐주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네, 되고 네, 지금 네, 뭐 언론을 통해서 수요일 날 뺀다, 목요일 날 뺀다 하는 거 전부 다 트릭입니다. 네. 사실상 그걸 하려면 경호처에 전임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특수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인사 발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네. 수요일을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경호원들 대동해서 또 나가야 될 텐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언론 그 레거시 미디어 거짓말이에요. 보고 대화가 거짓말일 났던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지난 토요일인가에 한 그 레거시 방송에서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 내일 늦으면 내일 일요일 날 뭐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아직도 윤의 편을 그렇게 들어주냐. 제가 체하 열흘은 걸린다고 단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입장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면서 여차하면 진짜 계속 머물러서 네. 헛소리할. 그러니까 뭐 아크로비스타로 가려고 했는데 임시로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저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됐으니 핑계댈 거 많죠. 못됐으니 네.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물색할 때까지만 하지만 기다려달라. 예. 그러면서 이제 불법 점유를 계속할 요량을 갖고 근데 있죠. 그 사이에 계속 증거인멸은 이어지고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단 하루도 그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네.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예. 마무리 맞습니다. 말씀 오늘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신당 3시에 가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네. 저희도 수요일 날 검사 모임하고 민생경제연구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준비해서 그 검찰 송치한 문서가 아직 이게 널리 안 알려졌어요. 이제 네. 그걸 제가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널리 경찰은 이미 군사반란 국회는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 방해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법 중단 위반이거든요. 이날 네. 나경원이 6년 전에 저질렀던 거랑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도 유죄 취지로 송치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오늘 구속영장청은 법원에서 발부될 거예요. 다 확인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해서 개헌 논의 오늘로 종지부 찍고 네, 네. 바로 내란 종식 특히 윤석열 김건희 재구속으로 올인하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근데 그런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 네네. 그런 차원에서 서울고법이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김건희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4개월, 그렇죠, 5개월째 그렇죠. 지금 예, 뭉개고 예. 있잖아요. 그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계속 저희들이 압박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뜨겁게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아주 분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님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 한참 윤석열 김건희한테 화날 때처럼 그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달아주셨고 또 당장 윤석열 김건희 긴급 체포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스픽스 긴급 편성 구독 좋아요 해서 계속해서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공감, 교감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당장 하면 방 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당장 반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